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게 재미없는 강의인데도 꾸준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조국을 그 사례로 인사평가 방법론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보는 안목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죠. 이제 어떻게 사람을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뽑아놓고 이렇게 개고생하죠. 그러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 그 동료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 사람을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어떤 영양 요소를 어느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걔가 앞으로 어떻게 이 자라나게 할지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섭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더라도 얘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부모가 스스로 체크해서 이 아이들의 생각하는 법을 키워줄 수 있죠. 그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법도. 안목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강의 시작 전에 잠깐 썼습니다만 그 사회적 여파가 큰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만 가지고라도 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사회적 여파가 큰 사건일수록 좋은 거죠. 우원식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큰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야 되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사건, 20년 전, 30년 전 사건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말하자면 비중이 아주 낮아요. 영향력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것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사회적 여파가 큰 것일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건이 날 때 그 사건 속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어떤 말, 행동,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이론적 틀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론적 틀이 있어야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큰 것은 큰 사건일수록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그 사람을 충분히 어떤 영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업데이트하면 돼요. 우리는 정답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속인이 아니에요. 점쟁이도 아니고 우리는 학문의 소양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 사건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는 이 모든 그 인식의 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개념체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이거는 다 확률입니다. 확률로 말하는 것이지 정답이다. 내가 맞췄다. 이런 얘기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일 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 위를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탈선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안 넘어가냐? 처음에 이게 안 넘어가네.
처음에 이게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 자른 건데요.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합니다.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300만 원 상당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입니다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조금 이용하고 싶긴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습니까? 고위 공직자 부인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지요? 하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이 민원을 넣으면 돼요. 국민권익위원회. 정식 편지로 민원을 내면 반드시 공무원들은 답장을 일정 기간 내에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수십만 통을 보내서 이게 권익위가 무슨 판단을 내리는지 나는 요번에 그 무슨 화장품을 사서 보내려고 합니다. 뭐 계속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국민권익위가 어떤 답변을 주는지 한번 보십시다. 미친놈들이죠. 국민권익위가. 이게 반부패위원회거든요. 반부패위원회. 미친놈들입니다. 계속 질문합시다. 나도 질문을 보내려고 그래요. 최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청래가 그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아주 화끈하게 이 채택된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은 다 핵심 인사들이잖아요. 그 박정훈 임성근 못해 그 국방부 장관까지 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법대로 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쫄았는지 하여튼 뭐 이종섭이도 뭐 가서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해라, 법대로. 자, 이화영 재판 이게 아주 웃기게 됐죠. 검찰이 이재명 하나 죽이려고 소설급 혐의를 창작해 내서 기소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정원 보고서를 배제하고 공적 기관에서 쓴 보고서는 빼버리고 아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조폭들 주장을 수용한 거야. 이런 미친놈이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대북송금 이재명을 기소했어요. 누구 말도 김성태 말 듣고 그 국정원 보고서를 빼버린 거야. 아, 이 보통 놈들이 아니야 이게.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했던 이낙연이고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고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입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이죠.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원인 제공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 앞에서 내가 이전 강의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근데 현재 지금 살아서 뭐라고 떠드는 사람은 조국이죠. 그래서 오늘 조국을 인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국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인사평가를 하느냐 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론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론이 없으면 다시 조국, 노영민, 임종석, 이낙연, 문재인 같은 사람을 또 뽑을 거란 말이죠. 친문 세력을 또 뽑을 거라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해철을 무슨 자문위원장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김동연이도 이제 언젠가 한번 할 겁니다. 김동연이는 여러 그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뭐 경기지사니까 뭐 이렇게 중앙 정치 무대에 별로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김동연이도 아주 문제적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